준석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껴. 그동안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고 너와의 추억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어. 지난 일은 고맙고 미안해. 나는 두려움을 떨치고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해. 너도 나 없이도 행복하길 바란다. 안녕하세요. 초록백세입니다. 죽음을 앞둔 동수의 마지막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친구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 중 하나입니다. 그 시절 우리는 함께 뛰놀며 꿈을 키우고 서로의 곁에서 웃고 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동수와 이준석 역시 그런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성격과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깊은 우정을 나누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곤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수와 준석의 관계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멀어지기도 하고 각자의 길을 가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정은 시련 속에서도 그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두 친구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시간을 넘은 친구. 김동수와 이준석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다. 동수는 운동을 좋아하는 외향적인 성격이었고 준석은 요리 만들기를 좋아하는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동수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누나의 식당이 있는 작은 방에서 생활했다. 준석은 부모님이 이혼한 후 외할머니 집에서 어렵게 살았다. 두 사람은 외로운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고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 어느 날 동수의 누나가 운영하는 식당에 주방장이 필요해졌다. 동수의 부탁을 받은 준석은 기꺼이 식당에서 일을 하기로 했다. 준석은 요리를 잘했고 그의 실력 덕분에 식당은 점점 더 번창했다. 그러나 급여 날이 다가오자 상황이 복잡해졌다. 준석이 월급 이야기를 꺼내자 동수의 누나는 이미 급여를 줬다고 거짓말을 했다. 크게 실망한 준석은 이 사실을 동수에게 말했지만 동수는 누나의 말을 믿고 준석을 의심했다. 결국 참을 수 없었던 준석은 그날로 식당 일을 그만두고 나왔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사이는 멀어졌다. 그리고 20년 후 준석은 자신의 식당을 창업해 크게 성공했고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확장했다. 반면 동수는 결혼 후 종합격투기 체육관을 차렸지만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면서 체육관을 닫게 되었다. 병원 치료비로 생활이 어려워진 동수는 결국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하게 되었다. 다시 혼자가 된 동수는 준석에게 연락을 했다. 어려움 속에서 오랜 친구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준석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준석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준석아,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를 의심했던 것은 잘못이었어. 누나의 말을 무조건 믿었던 내 잘못이야. 너에게 큰 상처를 준 걸 이제야 깨달았어. 준석은 동수의 사과를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떠올랐지만 친구의 진심 어린 사과는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동수야, 나도 너의 상황을 이해해.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고 나는 너를 용서할게.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우정을 회복하게 되었다. 동수는 다시 재기를 꿈꾸며 열심히 운동을 시작했다. 준석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수를 응원하고 도왔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친구로서 다시금 가까워졌다. 어느 날 동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석아,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자. 시간이 좀 될까? 준석은 사업이 바빴고 약속을 잡기 어려웠다. 미안해, 동수야. 이번 주말은 좀 힘들 것 같아. 다음에 보자, 응? 그렇게 몇 번의 전화에서 두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며칠 뒤 동수의 전화 목소리가 좋지 않았다. 준석아, 나 몸이 좀 안 좋아. 요즘 심장도 안 좋고. 준석은 동수가 건강한 친구였기에 그 말을 농담처럼 받아들였다.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언제나 강했잖아. 그리고 몇 달 뒤, 동수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다. 준석아,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지? 내가 이렇게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을 거야. 사실,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 요즘 내 몸이 많이 안 좋아. 더 이상 운동은 못할 것 같아 체육관도 정리했어. 병원에서 심장병 판정을 받았어. 의사 말로는 내가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 정말 믿기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어. 준석아, 우리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지. 어릴 적부터 함께 했던 기억들, 그리고 나 때문에 마음 아팠던 일들. 그때 내가 정말 미안했어. 누나 일로 너를 의심하고 상처 준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나와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날 수 있을까? 너에게 직접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시간들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어. 나에게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거든. 준석아, 건강하게 잘 지내. 너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기쁘게 보고 있었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길 바라며 내가 항상 행복하길 기원할게. 너의 소중한 친구 동수가. 문자 내용은 본인이 심장병이 있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내용과 그동안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 다음 날 동수는 세상을 떠났다. 준석은 크게 슬퍼하며 동수와 만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친구의 마지막 부탁을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며 그는 오랜 친구를 잃은 슬픔에 빠졌다. 동수의 장례식에서 준석은 그의 사진 앞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친구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한 미안함이 가득했다. 준석은 다짐했다. 앞으로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바쁘다는 이유로 그들을 외면하지 않기로. 동수의 부재는 준석에게 큰 슬픔을 남겼지만 그의 죽음은 준석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동수야, 미안해. 내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나는 너의 간절함을 알아채지 못했어. 이제 너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곳에서 평온히 쉬고 있겠지. 너와 함께한 시간들을 기억하며 너의 미소를 떠올리며 살아갈게. 고맙고 미안하다 친구야. 동수의 부재는 준석에게 큰 슬픔을 남겼지만 그의 죽음은 준석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우리는 모두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 시간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동수가 준석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준석은 앞으로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이다. 이상 시간을 넘은 친구 이야기를 마칩니다. 김동수와 이준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깁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의 깊은 우정을 바탕으로 인생의 다양한 굴곡을 함께 겪었습니다. 하지만 오해와 상처로 인해 멀어진 두 사람은 결국 다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친구 준석을 그리워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문자에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석은 그 문자를 통해 동수의 고통과 후회를 이해하게 되었고 비로소 친구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소홀히 대했던 소중한 사람들,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멀어졌던 관계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은 유한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우정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수와 준석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감정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실수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열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언제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서 두 친구의 우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용서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동수가 준석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처럼 우리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사랑과 이해, 용서와 우정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